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A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상담이 들어와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요. 실은 좀 질문이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답변을 좀 늦게 드렸네요. 최근에 밀렸던 질문들을 좀 해드릴게요. 유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항상 제가 대화를 리드할 정도로 어색하지 않고 대화를 잘 이어나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또 나를 떠날 거라는 점을 계속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존감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를 바꾸려고 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도 따라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어떤 한 사람과 좋은 추억을 쌓은 이후로 그 추억이 기준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다음에 만나면 그 추억을 되새기며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이 가식적으로 말고 자연스럽게 딱 제 자신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도저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이 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맞는가? 고민의 지금 포인트가 맞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물론 그걸 이제 실제 상담에서는 좀 시간이 걸려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그 여기에서는 이제 그 먼저 2번부터 체크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 두 번째 이제 자존감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내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게 지금 자존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실은 어쩌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분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주양님은 노력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서 어쨌건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도 따라 해가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건 뭘까요? 나 자신을 잃어간다라는 생각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드니까 그만 변화하자라고 무의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배우가 연기를 해. 그리고 배우들 뭐 스타가 되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야 되니까 항상 멋있는 모습을 해.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선택하지. 지금 유주영님은 본인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잃어간다는 건 무슨 표현이야? 저 말만 보면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만 보면 잃어가는 것 같지. 왠지 굉장히 부정적인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잃어가고 있는 나는 뭐야? 인기 없는 나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을 시도해보지 않은 무언가 사회성이 낮은 인정받고 싶지만 그런 걸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나잖아. 그걸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 나를 잃어간다는 표현은 실은 그냥 피곤해서 본인의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도피처야. 그래서 지금 저런 프레임을 깨야 돼 스스로가. 물론 저런 느낌이 들 수 있지. 괜히 내가 연기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게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최소한 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스스로가 솔직하게 접근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나를 잃어간다는 건 실은 애초에 본인이 선택한 거야. 본인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그래야 새로운 모습이 돼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런데 마치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멋있지. 멋있는 표현이고 왠지 그러지 않고 싶어. 근데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저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의 메시지를 깨야 돼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돼.
멋있는 말들, 무의식이 말하는 멋있는 도피처를 반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깨는 게 시작이에요. 깨는 게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상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 그리고 나를 떠날 거라는 점을 계속 의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아마 올라갔을 건데 그 낙화 시를 보면서도 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됐다라고 제가 컨텐츠에서 좀 이렇게 좀 잡설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끝날 게 두려우니까 끝을 멋있다고 포장하려고 하는 젊은 시절의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낙화를 시던 분, 낙화 시를 멋있게 생각하던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던 어린 시절에 나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뭐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뭐 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이 중요하고 끝이 멋있어야 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도. 그런데 실은 그 관계라는 건, 결과는 우리가 1년을 만나다가 끝은 뭐 언제야? 마지막에 뺨 맞고 헤어질 때? 인간관계가 그런 날이 있나? 별로 없어요. 드라마에서 맨날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만약 있다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 중에 일부야. 물론 그 끝이 주는 임팩트는 크죠. 과정이 전부인 거야. 실은 과정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과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떠난다, 이 개념은 실은 좀 바꿔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인생이라는 거를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사를 가면서 뭐 초등학교 때 죽고 못 사는 친구들하고 연락처도 모르고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워낙 SNS가 발달해서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지만 잘 생각이 안 나잖아. 그 마음만 남아있지.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의식을 한다는 건, 물론 이게 머리로서 이해하라는 얘기가 먼저, 이게 마음으로서까지 이해가 안 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머리로서 일단 그 의식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깨달아야 돼. 그걸 이제 끝을 의식한다는 게 현실이고,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거고, 이게 내일이 됐을 때도 어쨌건 이거는 현실이고 상황이야. 이 사람이 또 떠나는 거? 그럼 끝이지. 그건 순간이야. 근데 그 단 한순간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일단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만남의 패러다임, 그 만남에서의 끝의 이 생각의 구조를, 이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유지 못하는 채 끝난다. 근데 이것도 물론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그런 사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저도 어쨌건 이 질문하신 지왕님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잖아요. 조금. 근데 그 깊은 관계가 남는 사이는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가 멀어져. 내가 마음이 그대로여도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로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깊은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건 진짜 인생의 큰 운이죠. 내가 막 뛰어난 기술로서 그런 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 과정을 즐기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운이 발동할 확률이 커지지. 로또를 한 장 산 사람보다 10장을 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깊은 관계라는 게 로또만큼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서도 결말이 무서운 사람은 로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로또를 덜덜덜 하면서 체크도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 저게 안 두려운 사람은 체크하면서 재밌는 거지. 당첨되면 좋겠다. 이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체크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러 개 로또를 하겠죠. 물론 로또라는 건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투자가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들로만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어떤 사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추상적인 생각의 방향 쪽으로만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세 번째에서는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랑 지금 첫 번째 이야기랑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처음에 항상 대화를 리드해서 어색하지 않게 잘 이어나갔다, 이것도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에너지가 고갈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 선택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내향적이어서 좀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좀 불편해, 힘들어. 그럴 때 선택을 해야죠. 외향적인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지, 여러 사람들과, 아니면 내향적인 모습 이대로 있으면서 그거에 맞는 사람 만날지, 아니면 그 한 중간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건 안 돼.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색해, 사람들이 어색해. 차라리 에너지를 써가면서 훈련을 하는 게 힘들어도 낫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좀 뭐 운이 없더라도, 운이 없어서 뭐 기쁜 걸 못 맺더라도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관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거든, 그렇게 되면. 근데 에너지를 쓰다가 안 쓰면, 아, 저 쟤 왜 저래?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에너지를 쓰는 거를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이 근육을 늘릴 건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통을 자체를 키울 건지, 아니면 이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막 그 어색하지 않게 뭔가 노력하고 이런 거를 조금 줄이고 그냥 좀 편하게 만나고 좀 약간 좀 경청하는, 아니면 뭐 사람들 있을 때 약간 한 발짝 이렇게 뒤에 병풍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그런 리액션 잘하는, 그냥 좀 편한 사람 정도,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로 갈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에너지 레벨을 생각해서.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당연히 고갈되죠. 힘들지. 근데 그 에너지의 통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겨내고 계속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노력해온 만큼 실은 그냥 달려가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모습 때 편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편한 것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편하게 그냥 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될 거면 깊은 관계로 유지를 못하는 것을 아쉬워해서는 안 되지. 로또를 덜 살 거면, 로또를 안 사면 편하지. 제가 로또 사는 게 아닙니다. 저 로또 안 사요. 로또를 안 사면 편하지. 사러 나갈 필요도 없고 돈도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첨이 안 된다고 한탄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로또를 사는 게 에너지가 쓰여도 계속 사러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일상의 루틴이 되고, 한 장 사고 두 장 사고 계속 점점 사는 게 편해질 수도 있겠지. 물론 로또는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당첨도 되고 하면 돈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 살 수도 있겠고, 물론 뭐 복권이라는 게 확률이 더 낮으니까 실제로는 자산이 줄지만, 뭐 예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답을 도저히 모르겠는 건, 지금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 결실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 노력을 그만두고 뭔가 지름길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찾고 있는 건데, 그런 지름길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름길이 아니더라라는 게 제 경험의 결론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지름길은 없는데 길은 있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죠. 가끔 잘못된 방향을 마치 잘된 방향인 것처럼 전문가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홀려서 돌아가는 사람은 있지. 지름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지. 근데 보통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깨닫고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 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한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엔 이렇게 말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서는 좀 이런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가려면 이제 저와 대화를 통해서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제 오늘 해드린 얘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좀 딱딱하고 차갑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해드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